정부가 오늘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33개, 61조 원이 넘는 사업 중에서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요, 정부가 직접 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언급하면서 지자체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사전평가도 없이 퍼주기식 예산 쓰기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짚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줄여서 이제 예타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용어를 국민들이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알게 된 상황 자체가 저는 좀 당황스럽고요. 네.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인 그 DJ 정부 초기 때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IMF 외환위기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공공 부분의 고비용 저효율에 대한 그것을 타파하겠다. 그래서 개혁적 취지에서 도입해서 그 당시에 사업 부서가 자체적으로 하는 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주무구구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이 투입되는 500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직접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한번 시행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네. 당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도입돼서 노무현 정부 때 2007년 국가재정법이 신설되면서 거기다가 법제화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예타 면제 대상을 이제 발표하게 됐는데 지금 경실련에서는 현재 정부가 주로 어떤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은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밖에 없고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내세웠던 예타 면제 규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개발이라는 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안에는 정책적 판단이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메인은 지역 균형 개발이고 발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은 제외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본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취지인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무시하고 하겠다는 것은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좀 해태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들 중에서 보면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도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네. 언론 보도에 보면 경북 지역의 복선 전철 4조 원짜리, 네. 경남의 남북 내륙철도 이 부분은 좀 핫한 이슈가 되고 있죠. 5조 3천억짜리. 그러니까 기준되는 500억의 거의 100배 정도 되는 규모고요. 울산의 울산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거의 9천억 정도. 수도권이지만 경기에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한 1조가 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네. 이게 관련 자료가 없어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파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공개를 안 하나요? 저희가 아마 기본적으로 정보공개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책 관료들 분들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거의 잘 알려주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언론 보도 자료를 취합하고 기존에 있는 발표됐던 보고서들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렇게 내고 있는 겁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이제 SOC 사업의 속도를 내고자 하는 점은 아무래도 경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의 이런 접근에 경실련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자는 말은 절대는 아니거든요.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대신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좀 준수하면서 순리에 맞게 주장하자는 거고요. 예를 들면 대부분 지역에 계신 시민들께서 네.
첫 삽 뜨면 곧 완공될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 삽 뜨고 난 다음에도 실제로 제대로 이용하려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첫 삽 뜨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라도 네. 뭐 건설 단계에서 공사비 늘어난다든지 공사 기간이 2배 정도 또 지연된다든지 또 완공된 이후에는 오히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라도 이용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이제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네. 저희들로서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제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필요성 여부는 전문가적인 영역인데 선출직인 비전문가가 정책적으로 이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예타 면제에 정부가 꺼내든 이제 명분이라고 네. 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그렇죠. 게 이제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이 앞서 이제 경제성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지역 균형, 뭐 공공 사업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이게 양날의 검처럼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예. 꼭 경제성만 가지고 이 공공 사업을 판단해야 되냐라는 말도 틀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 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요. 최초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경제성만 따졌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역이 제대로 이게 통과 못하다 보니까 네. 2001년도부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성 외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이 넣어서 그것을 개청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전체 평가가 0.5가 넘어가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 당초의 비중보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완화시켜 놓았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거죠. 무조건 토목 사업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것은 지금 경험적으로 저희가 입증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가 이미 낮아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렇죠. 눈높이조차도 통과하지 못했다면 기준을 많이 낮췄죠. 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예. 쉽게 해서 그런 예, 거. 맞습니다. 예. 네. 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비 그렇죠. 타당성 예. 조사는 꼭 모두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데 특히 앞서 저희가 또 얘기를 했던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면제 규정 자체가 2007년도 왔을 때 그 노무현 정부에서도 한 5가지 있었습니다. 예. 뭐 공공청사라든지 일부 필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2009년도 그 사회적 큰 논란이 된 4대강 사업이 2009년 6월달에 처음으로 발주가 됐는데 그 하기 앞선 3개월 전인 2009년 3월달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칩니다. 당시 MB 정부가 네. 현 정부에서 적폐로 몰았던 MB 정부가 고쳐서 그때 10가지로 대폭 늘리는데 그때 포함됐던 게 재해 예방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판단 기준 매우 모호한 정책적 판단 이렇게 넣어서 4대강 사업도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했던 것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형이화시켜서 아주 불필요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시 정부를 비판했던 현 정부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원래 정상적으로 회의시키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타 면제 규모도 만만치 않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타 면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지방 입장에서 본다면 뭐 지자체 입장 혹은 지방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큰 사업이 들어와서 뭐 활성화되고 한다는데 사실 경제성을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도 좀 받아야겠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출신이고 그리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죠. 자기 그 지역에 뭐 도로라든지 그 빠른 운송 수단인 KTX가 놓여지면 상당히 좋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자체 자체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그 지자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뭐 17반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네. 5천만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특정 지역에다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경제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이게 그 대규모 SOC 사업이 진행되는 그 주변에는 이 부동산 값이 상당히 오르기 때문에 혹시 그에 대한 부수적 효과 때문에 그렇지 않나. 오히려 이건 좀 빗나간 말씀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진짜 서민들은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없는 다수의 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 제도라는 것 자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보면은 예비타당성 조사 말고 다른 제도는 뭐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되짚어 보면 1999년도 DJ 정부 때 공공 부분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인데 네. 그때 하나 더 됐던 게 실제 수행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사업평가 제도 거의 제대로 안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면 현 정부라면 사업평가 제도를 더 구차시켜서 불편한 사업을 이전에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좀 제어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거기서 절감된 예산이 있으면 국민 복지로 쓴다든지 오히려 다른 식으로 지역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평가가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후 평가했던 게 쉽게 말해서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잘못을 뭐 반복하지 않는. 맞습니다. 피드백을 해서 동일한 실수를 안 하고 예산을 점점 더 효율하게 잘 써서 국민이 낸 세금을 진짜 피와 같이 쓰겠다는 그런 의도로 만드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현재는 거의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도 고육지책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어떻게 보면 SOC 성격의 이런 사업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예타 면제를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어쨌든 잠시 후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타 면제 사업들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렇죠. 경실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실 계획이신지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뭐 어제 늦게 언론 보도를 잠깐 보면 현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조금 뭐 그렇게 최소화하겠다는 느낌을 받고는 있지만 뭐 저희 입장에서는 현행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게 가장 먼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그 후차적인 문제고요. 법에 정해진 절차를 안 지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표된다면 오히려 정부로서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찬반에 대한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은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앞서 이제 정보 공개가 잘 안 돼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현황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열람 공개 요구를 계속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뭐 법적으로라도 말이죠. 사업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판단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을 이제 국책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의무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좀 형이화시키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선돼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타 면제 논란과 관련해서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